예.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한국문명학술원 274번째 말과 글 8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명의 시작은 보살사상이고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류 시원을 통해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립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무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라진 무 대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진 무 대륙이 그 태평양 과의 그 중앙에 하와이 중앙에 있었던 이런 제임스 처치워드가 말하는 사라진 무 대륙이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걸쳐 있는 순다 대륙을 사라진 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진 무 대륙, 순다 대륙, 순다 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 바로 문화가 바로 무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는 바로 무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도 여기에 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는 이 뚱이 우리 동이족이 쓰던 말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는 마에서 탄생한 언어이며 생명의 근원, 지혜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도 우리가 마누스라고 하며, 마누스는 산스크리트어로 풀면은 지혜의 화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르슈는 우리가 물을 말하는데 물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반대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다는 말 하죠. 뭘 하게 되면 죽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 또한 어머니 모자 모 또한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는 산스크리트어로 이 메다의 산스크리트로 MEDH의 메다이고 정신력 지혜를 이르는 말이며 오늘날의 의학을 뜻하는 메디칼 어원이 바로 이 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당시에 골장의학이라는 학문을 이미 그 연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장의학과 골장체질도표를 우리의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과 비교하여 제가 골장체질도표를 완성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면에서는 사상체질과 비슷하지만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데요. 이 골장 측면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영양학의 학문이고 과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뼈대가 굵은 사람은 골체질이라 말하고요. 뼈대가 기본적으로 얇은 사람들은 우리가 장체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골과 장이죠. 이를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라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뼈이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골장 체질 도표는 바로 뼈대가 굵으면 골체질이고 뼈대가 가늘면은 장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뼈대는 왜 굵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뼈대가 굵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채소류라든지 과일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기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고기, 치즈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뼈대가 굵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뼈대가 굵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동굴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활동적이라기보다는 매우 뭐냐면은 비활동적이죠. 그래서 그 비활동적인 그 많은 시간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것을 앞으로 미루어서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고를 많이 하는 행태가 되는데 비하여 행동면에서는 비활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또 너무 덥기 때문에, 또 날씨가 덥다는 것은 온갖 과일이 열려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활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이리저리 쫓아다니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셀러리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쪽에도 이게 그 활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야들야들하고요, 가늘죠. 피부도 두껍지가 않고 얇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뼈대가 뿐만 아니라 몸짓이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남반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체질이 그 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방부에 있는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뼈에 저장을 하게 되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은 굳이 뼈에 오랫동안 저장할 필요가 없고 바로 장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타의 어떤 에너지를 뽑아 쓰기 위해서는 바로 장 체질에서 뭐냐면은 그 장의 에너지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쪽에서 그 유리하고요. 오랜 시간 에너지를 살금살금 뽑아 내기 위해서는 뼈에 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뼈에는 그, 그 조혈세포의 죽고 사는 기간이 6개월이라면 우리가 장기에서는 그 한 달이죠.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로 그 조혈세포가 죽고 사는 것이 그 빨리 도는 편에 들어가는 것이 남반부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 의학을 공부하다가 이 의학의 그 어원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그 수원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계획 박민호 선생님에게 이 내용을 제가 출처를 찾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로 뭐냐면은 공우 강수환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공우 강수환 박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동안 공우 강수환 박사님의 그런 학문과 세계를 제가 올라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학문에 매우 많은 그 큰 도움을 받고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또 공우 강수환 박사님과 더불어서 뭐냐면 율곤 이준재 선생님들 만나게 되어서 저는 지금도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에 큰 대가로서 율곤 이준희 선생님이 져서 한민족의 우주 철학 사상에서 보면 위성행년 일주기가 바로 3,888만 년이고 위성 행성의 8주기가 3억 1,104만 년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아주 놀라울 일인데요. 율곤 선생님께서 1993년도에 강상원 박사님을 만나기 전이고 겨우 신출내기 역사학제 딱지를 떼었던 시기인데, 이것이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대사전에 책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율곤 이준일 선생님께서 밝혀낸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이 훌륭한 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해의 천문학자가 바로 이 간지법을 이용해서 지구의 시간이 위성행년으로 8주기가 되고 이것이 3억 1,104만 년이 돼서 지구상에 인간이 처음 나타난 시기가 이때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어원의 동서 서양의 역법들이 모두 60진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로 3억 1,103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 종교에서도 힌두 사상에서는 바로 마누스의 역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최초로 인류 마누스 옥스포드 잉글리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힌두교 경제 만우법제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힌두의 원래, 이거는 지금 현재 인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힌두의 원래 발음은 신두이고 그 다음에 양서에 적혀 있기를 중천축국은 대월지국의 동남으로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사말리다. 일명 신도국이라도 하고 신도가 신도국이 되었음이 분명하고 신독이 천독이 되고 천독이 천축으로 이제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북방 문화권을 바로 여기를 5천축국에 기출하기 때문에 천축국을 뭐냐면은 제가 북방 문화권의 그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축국은 그 한나라 때 이제 쓰였던 말이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도에서 신독으로 천독에서 그 다음에 천축으로 이렇게 하늘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흩어져 살다가 바로 17,000년 경에 너무나 혹독한 빙하기 비령기가 오면서 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천상과 곤륜상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북방문화권의 천축 지역에서 천축 한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축 한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네팔을 기준해서
남북 동서남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그 언어적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스크리트이고 실다모이고 버모이다 이거죠. 이른바 우리가 고대 꾸루 강력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오늘날 인도에서 베트남까지 넓은 지역에 이게 천축국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버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각골음이 바로 유창균 박사님과 최춘태 박사님으로부터 연구되어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샤먼이라는 것도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각골음에서 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샴은 바로 무당을 말하는 거고 무당은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과 교류하는 자로서 그 당선의 최고 권위자이며 지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는 사람을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고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한다 이거죠. 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서양에서는 이걸 세인트라고 말하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문자의 뜻이고 삼은 성스러운 뜻인 우리가 성인군작할 때 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성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이는 모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길과 연결되는 것이고 선은 산에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선도 국선도 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카제 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무대로 무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한국문학수단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